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따로따로니까 일단 원소들의 주기성에 관계되어 있는 건 이제 화학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원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란 말이 있지.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원소 물질, 호동소 물질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원자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 그지? 이 원자라는 단어하고 원자하고 그다음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원소하고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면은 일단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 다시 말하면 입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금방 배웠던 원소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앞에 호시라는 단어와 뒤에 물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 성분이죠, 성분. 알겠죠? 예를 하나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물질하고 그다음에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물질이야. 알겠지? 물질의 성이 아예 달라. 그랬을 때 이 얘네들의 원소는 동일해요. 원소란 얘기는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니까 뭐하고 뭐가 만들어 이 물질을 만드냐면 산소하고 수소가 이 물질을 만들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성질이 다르잖아. 자, 성질이 다른 이유는 얘네들이 이런 화합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와 그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H2O는 산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반면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은 산소 원자 2개하고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자는 뭘 할 수 있냐면 개수를 셀 수 있는 거고 원소는 성분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성분들을 의미하는 게 원소다. 그래서 이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분해가 안 돼요. 또 산소라는 애가 있는데 그 산소나 분해되면 분해가 될 수가 없지. 그 자체가 호전수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어디에 관여하냐면 화합물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만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요. 이산화탄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화학 반응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니까 이제 이 이산화탄소 안에는 새로운 화학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지금 이거 이산화탄소 만드는 걸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돼. 자, 봐. 산소하고 산소하고 탄소가 만났다 그랬지? 탄소가 된다? 그러면 이 탄소가 이런 거야. 산소는 O2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 볼게. 탄소 같은 여기 탄소가 흑연이거든. 흑연. 그럼 얘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탄소가 여기 결합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판을 이루고 있어요. 산소. 산소는 산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이렇게 돼 있어. 결합이 아예 다르죠. 그지?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에다가 산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결합이라는 얘기는 얘는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있고 얘는 산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있는데 이번에는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애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호돈수 물질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호돈수 물질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시간을 두고 발견이 됐어요. 뭐 수소도 발견되고 뭐 헬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발견된 애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뭘 했냐면 이제 하나 둘씩 발견한 걸 이제 그 발견한 거를 나열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만든 게 바로 주기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의 이제 역사를 좀 봅시다. 맨 처음에는 그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베라이너. 이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세 개를 갖다 묶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칼슘이 있다. 스트론튬이 있고 바륨이 있다. 이렇게 묶어서 이걸 이제 세쌍 원소술이 한 거지. 그리고 얘들의 원자량 사이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 있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모아 같은 거냐면 족과 같은 애, 족. 지금의 주기율표는 족과 같은 애들이고 예전에 이제 세쌍원소소를 이제 이용해서 대변에나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리튬, 그다음엔 나트륨, 칼륨 이런 식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 게 2족하고 1족인데 데베라에는 그 당시에 발견되어 있는 원소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중간 시점에서 누렌지라는 사람, 누렌지가 있어요. 누렌지. 누렌지가 뭐 한 사람이냐면 이제 옥타브설이라 그래가지고 옥타브설. 자, 옥타브설은 그거야. 그 음계 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이제 그 여덟 번째마다 도레미파솔라시까지가 뭐야? 일곱 번째지. 그 다음엔 도로 가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일정한 성질이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당시는 화학과 음악을 접목을 한 건 화학자들이 무시했어요. 되게 조롱을 많이 받았던 사람. 자,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죠. 맨델레프. 자, 이 맨델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맨델레프는 이제 그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63종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있었는데 얘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알겠죠? 그랬더니만 비슷한 성질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주기율표야 이 사람이 사실은. 자, 맨델레프는 의미가 뭐에 있다? 최초의 주기율. 그런 사람이 맨델레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맨델레프의 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맨델레프는 이 주기율에 빈칸을 냈어요. 빈칸을 왜 내버려 그 빈칸을 왜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뉴런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발견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발견되지 않았지만 63종이니까 지금은 100가지가 넘거든요, 원소가. 근데 63종이면 뭐 얼마 안 되죠. 한 40개 정도 발견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기율표 만들 때 빈칸을 냈어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서 리튬하고 칼륨은 발견이 됐는데 나트륨이 발견 안 됐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이걸 빈칸을 냅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서 뭐까지 예상해 보냐면 얘네들의 뭐 원자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 성질 같은 것도 예상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0이면 40이다. 아마도 얘는 30이지 않겠니?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맨델레프가 이제 얘기한 요 예상값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주냐면요. 노벨 화학상을 줘요. 노벨 화학상. 노벨 화학상을 주는데 그때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못 받아요. 이게 노벨상을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알아?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앞으로 연구 열심히 하라고.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래서 맨델레프는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맨델레프가 최초의 주기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최초의 주기율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기율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거 쓰지 않아요. 현대는요 모즐리라는 사람에 의한 주기율을 씁니다.
이 모즐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X선 같은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X선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이야.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원자 핵 있죠? 양성의 숫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성질이 나타나더래. 그래가지고 얘는 이 모즐리한 사람은 원자 번호에 따라서 나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이죠. 자, 현대 주기율은 이제 모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즐리가 되게 불행한 과학자예요. 28살 죽어요. 세계에서 1차 대전에서 죽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요즘에 태어나서 이제 지적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다면 어마무지하게 돈 벌었을 거야. 주기율이 안 들어간 과학책이 없잖아. 그때마다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 주기율이. 자, 그럼 이제 주기율은 어 예전에 그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주기하고 족으로 나눠집니다. 알았죠? 그러면 족부터 보면 족은 세로죠. 세로가 족이잖아. 근데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수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원자과 전자를 다른 말로는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라는 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다 이거야. 알았지? 그런데 1족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몇 개야? 3개 이러는데 이 18족이 문제야. 18족은요. 뭐라 그러냐면 얘는 영족 기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영족 기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란 뜻이에요? 0개. 최외각 전자는 8개. 실제로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어 그 다음 껍질에. 그래서 영족이야. 전자가 없다는 것은 이 기체가 굉장히 안정되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질이 안정하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영족 기체라 그러고 이제 18족이 바로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다른 그러한 족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엔 주기 가로에 자, 가로는 뭐냐면 그전 주기 전에 동족원소에 관한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 이제 동족원소라고 그럽니다.
자, 동적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같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러한 원소들을 동적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적 원소들은 그 족마다 이름이 있어요. 일족이죠. 자, 일족은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족은 알칼리 소금속이라 그래요. 자, 이 알칼리 금속은 왜 알칼리라고 그러냐면 이 알칼리라는 게 그거야. 물에 잘 녹는 염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염기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하면 얘는 전부 다 물에 잘 녹아. 근데 잘 그냥 녹는 게 아니라 물과 반응을 합니다. 그냥 알칼리 토금속은 염기성은 맞아. 염기성은 맞는데 흙에 많이 있다. 지각, 땅에 많이 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18쪽이 비활성이 찌었죠.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요. 할로젠 원소. 자, 그래서 이런 원소, 이런 애들을 이제 동적 원소라 그러고, 이런 동적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기. 주기가 가로예요. 자, 가로는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이제 가로입니다. 예를 들면 수소가 있어. 자,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일죽이래. 일죽이면 얘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죽이면 둘. 3죽이면 셋.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죽이면 넷. 그럼 이게 점점 뭐가 커지니?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은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전자 껍질 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뭐 어떤 화학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정도라 한다면 어디까지 기억하라 그러냐면 20번까지 외우라 그래요. 왜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가 안 주어져 시험에. 조금 어려운 시험은 주기율표가 주어져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주기율표가 안 주어지니까 각각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며 얘들이 상온에서 어떤 상태들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보자, 어떤 상태들인가? 어, 이걸로 봐야 되겠다. 자, 주기율표를 한번 띄워볼까? 자, 이게 이제 주기율표예요. 자, 이 주기율표인데 이제 물질들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본다면. 자, 수소부터 볼까? 이게 수소인데 수소는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거의 그냥 기체야, 기체. 상은 기체로 되어 있는 거 가볍다는 뜻이지. 터지죠. 그죠? 헬륨.
헬륨은 반응성이 없죠. 그죠? 비활성 이체니까.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용되어져? 뭐 풍선 같은 데 이용되어져. 기구, 그러니까 그냥 기구들. 헬륨이고요. 자, 이게 리튬이에요. 자, 리튬은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금속이 굉장히 무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막 잘라지죠? 그다음에 단면을 보면 은백색 광택이 나고 이런 것들. 이게 리튬이에요. 그래서 물에 딱 집어넣으면 여기 막 기체들 생길 거야. 여기 표면에. 그 기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이게 수소예요. 이 기체들이. 그리고 물 위에 떠 안 떠? 물 위에 뜨죠? 이런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되게 작은 그런 금속들인 거지. 베릴륨은 뭐 이렇게 크게 뭐 고체예요. 뭐 금속처럼 보이죠. 음. 자, 그래서 베릴륨도 이제 금속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성질은 없고요. 그다음에 붕소입니다. 자, 붕소도 뭐로 되어 있어?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폭죽 같은 데 이용돼. 되게 색깔이 어때? 색깔이 이쁘죠? 그래서 이거 폭죽 같은 데 이용되어지는 게 뭐라고 보면 돼요? 붕소라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탄소. 탄소는 다이아몬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영사기 안에 이런 다이아몬드를 집어넣고 이제 빛을 쐬었을 때 뭐 이건 무엇이 네, 그죠? 빛을 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거. 자, 질소입니다. 질소는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야. 근데 이거 액화질소거든. 액화질소를 살 떨어뜨리네요, 지금. 어디에? 호수에다 떨어뜨려. 어떻게 됐어? 그 드라이아이스처럼 연기가 나와. 알았지? 근데 이 연기들은 질소가 아니야. 수증기, 수증기. 알았죠? 그다음에 산소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다른 것들을 산화시켜요. 알았지? 그래 산화시켜가지고 이제 산화가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뭐가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불소도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 그 요 막대에서 나오는 게 불소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을 마구마구 반응시켜서 마치 녹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반응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네온은 알다시피 네온 사인. 그제? 색깔이 이쁘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나트륨. 자, 빵 터집니다. 나트륨은 폭탄으로도 쓰여.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알았지? 그 다음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은 굉장히 밝은 빛을 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의 프레시 대신에 사용했던 게 마그네슘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얼굴을 이제 뒤에다가 마그네슘 리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불을 붙이는 거야. 어때? 굉장히 밝게 빛나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타고 있을 때 잘못 그 눈을 갖다 대면 눈이 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봤죠? 알루미늄 알죠? 흔한 거니까. 규소. 자, 규소는 흔히 실리콘이라 그래요. 실리콘.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얘는 고체로 존재합니다. 뭐 그 정도 알면 돼요. 인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불이 잘 붙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 뭐
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방화 사건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질이야. 불 잘 붙죠? 금방 붙어요, 불이. 그 다음엔 황은 고체예요, 사실은. 여기 밑에 그림 보이지? 그지? 밑에 노란색, 그 노란색 이게 이제 황인 거고. 염소는 기체입니다. 염소는 기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나트륨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염소를 갖다가 틀게 되면 이게 염소 기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지?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방성이 커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썼어. 이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염소가 독가스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아르곤, 그다음에는 얘는 칼륨. 칼륨도 되게 물러요. 알았죠? 그럼 알칼리 금속은 다 무른 그런 금속들이야. 알았니? 그다음에 칼슘. 칼슘도 금속이죠? 우리 뼈에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는 거냐면 물질들이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주기율표를 갖다가 1번에서 20번까지 기억을 하라 그랬지. 요번 기말고사에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금속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대충 대각선을 그어봐. 그럼 이쪽에 있는 애가 금속이라 그러고요. 이쪽에 있는 애는 비금속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에 있는 수소는 뭐에 해당하냐면 비금속입니다. 중간에 있는 애는 중금속이라 그러는데 중금속 필요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주기율은 이와 같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금속이 어떤 애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20번까지 중에 금속이 더 많아요, 적어요? 20번까지 중에는 금속이 얼마 없어요. 알루미늄까지니까. 나머지는 다 비금속이야. 알았어. 졸지 말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금속 비금속의 성질을 갖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이제 성질을 봐야지. 성질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금속이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금속은 주로 왼쪽에 있어요. 그죠? 위치는 그렇게 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는데 자, 그죠? 그런데 이제 수소는 이때 왼쪽에 있는 애 중에 사실 예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왼쪽 중에 수소는 뭐에 해당하다. 이걸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게 맞겠지. 자, 이때 왼쪽에 있는 수소는 비금속이다. 다음, 자, 아까지 이제 뭘 얘기해 줬냐면 그 그림을 보면서 물질들의 상태를 얘기해 줬어. 알겠지? 근데 이 물질들의 상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이제 금속 원자가 있단 말이야. 원자가 전자를 이루면은 플러스를 뜨게 돼. 이런 걸 이제 양이온이라고 해.
그렇게 되면 이때 이 금속은 이렇게 돼 있는 양이온하고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금속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결합력이 있는데 이 금속 결합력이 뭐 당연히 전기력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금속 결합력이 비교적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도씨에서 대부분은 고체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녹는 점과 이게 크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야, 높다. 그러니까 이 고체로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비금속은 이런 애들이에요. 분자성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N2, O2, Cl2, Br2, 기타 등등. 이게 분자성 물질인 거야. 그래서 O2라 그러면 산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이제 산소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O2가 있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된 게 분자야. 분자인데 이 분자 간에 뭐가 존재하냐면 힘이 존재해. 이게 분자 간의 힘이에요. 이 분자 간의 힘은 비교적 약합니다. 알겠지? 비교적 약한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낮아요, 애들이. 그러면 25도씨에서는 기체들도 있고요. 고체들도 있는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브로민 있죠, 브로민. 이거 나오는 얘기야. 자, 브로민이 유일한 액체야. 17쪽에 있는 브로민은 뭐라고? 물질의 상태가 액체. 알았지?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질을 좀 봅니다. 성질. 자, 일단 이 성질이 특징이라는 건데 물리적 성질들이에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은 그 상태에서의 성질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자, 일단 금속은 아까 자유전자가 있었잖아. 그 자유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았다가 내놓으면서 빛을 내놔. 그럼 그게 뭐야? 광택이야. 자, 그다음엔 자유전자들이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 극적으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고, 열을 주게 되면 그 열 에너지를 전자가 받아서 막 통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은 보세요. 이제 금속 결합이 이렇게 돼 있거든. 플러스가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얘들 잡고 있단 말이야. 여기 힘을 가해. 힘을 가하면 애들이 밀려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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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밀리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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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리고 이 밀리긴 해. 하지만
자유전자들이 얘들 그대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 그러면 부서져 안 부서져? 안 부서져.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물러 금속들이. 물론 단단한 금속도 있어요. 하지만 일족은 되게 무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도 뭐 단단한 건 아니고 철마저도 물러요. 강철이 합금인데 걔가 단단한 거지. 실제로 순수한 철은 물러. 자, 그럼 부서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면 연성과 전성이라 그래. 연성은 길게 뽑아지는 뽑힘성이야. 전성은 넓게 퍼지는 퍼짐성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비금속도 비교해 볼까?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광택이 없다. 전기나 열을 통하지 않는다. 뭐 한마디 부도체. 자, 그럼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온을 형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호돈성 물질들이 무슨 물질들의 화학적 성질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 화학적 성질은 음, 전자를 잃기 쉽다. 그 다음에 예,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기 쉽다. 자, 전자를 잃기 쉽대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요. 전자를 얻기 쉽대요.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온의 형성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저기 뭐 있냐면 알루미늄 밥 알죠? 그지? 그다음엔 구리는 전선 이용되어지는 거. 자, 이게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축 자재 같은 데 많이 이용되죠. 건축. 이런 데 많이 이용되어지는 거. 그다음 비금속 중에 질소가 있습니다. 자, 질소는 여기 밑에 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네. 새우깡. 새우깡인가? 그지? 뭐야? 자갈치야? 그래? 새우칩. 야, 여기 안에 질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하도 질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넣고 과자가 적어가지고 우리 뭐 산다 얘기해요. 흔히 그 질소 산다 그러잖아. 질소. 그지?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드라마 보면 말이야. 이, 저기 과자 봉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구명 구명 보트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자, 그래서 이제 질소 우리나라도 너무 질소 많이 나와. 산소. 자, 호흡을 하는데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이에요. 질소는 반응성이 어떠냐면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포장 용기에 들어갈 수 있지. 반면에 산소는요. 반응성이 아까지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동영상에 본 것처럼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죠? 자, 이는 어디에 들어가? 이는 성량. 잘 탄다 그러지 않았어, 이는? 잘 타기 때문에 성량이 들어가고 인 끝부분에 황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황이 타면서 그때 나오는 열로 인을 태우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성량의 성분은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럼 이런 어떠한 물질들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중에 하나.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금속과 비금속의 대표적인 원소인 알카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 계속 가져와야 돼. 알았지? 잊지 말고 이제 좀 챙겨가지고 오고 기말고사 잘 보려면 미리미리 좀 공부 좀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